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춤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데몬헌터스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댄스인데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칭송받는 조코비치가 자신의 딸의 8번째 생일을 위해 소다팝 안무를 직접 추면서 승리 세리머니를 펼쳤다는 재밌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세레모니는 K-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춤으로 노래 제목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다팝이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만큼 나의 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이면 자신이 춘 춤에 대한 점수를 딸이 매겨줄 것이라면서 모든 아이들이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죠. K-pop Demon Hunters. Soda Pop is the name of the song. Obviously, it's a big thing. 이는 단순하게 보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하나의 유행을 따라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K-팝 데몬헌터스가 진정한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더욱이 조코비치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자신의 딸과 함께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요. 경직된 문화로 유명한 영국 왕립공군 군악대가 K-팝 데몬헌터스의 골든을 근위병 교대식에서 공식적으로 연주했다는 또 하나의 재밌는 소식입니다. 영국 왕립공군이라면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최고 권위의 군악대인데다가 해외 관광객들이 근위병에게 장난치다가 혼쭐나는 영상들이 퍼져 있는 것처럼 경직되어 있는 군대 문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들이 캐대언의 골든을 주제곡으로 버킹엄 궁전 근위병 교대식에서 정식으로 연주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한국 문화가 딱딱한 영국 왕실이라는 전통과 권위의 상징에서도 유연성을 갖게 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제국주의 종주국인 영국의 심장에서 울리는 K-팝 한국 문화 침공이라고 표현하면서 상상도 하지 못한 장면이라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특히 골든의 멜로디가 행진곡으로도 완벽하게 어울린다면서 대체 이 노래가 어울리지 않는 곳이 어디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코비치부터 영국 군악대까지 캐대언에 열광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바로 K-팝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시청시간이 무려 4억 4,360만 시간을 기록하면서 2억 6,610만 조회수에 달하는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던 오징어 게임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록으로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더 대단한 것은 싱어롱 극장판도 집계에 추가되면서 지난주 시청자 수가 약 18%나 추가로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이는 캐대언이 단순히 한번 보고 마는 영화가 아니라 반복해서 시청하고 따라 부르며 즐기는 진정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도저히 끝나지 않는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전 세계 어디서나 몇천 원만 주면 넷플릭스를 구독해 K-팝 데몬헌터스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음에도 전 세계 팬들이 굳이 영화관까지 다시 찾아가 또다시 자신들의 돈을 지불하고 재관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캐대언의 이런 성과에 대해 넷플릭스와 극장 문화의 역사를 새로 쓰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어떤 작품도 기록하지 못한 3억 뷰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한편 캐대언의 음악적 성과는 더욱 놀라운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헌트릭스의 골든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K-팝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골든뿐만 아니라 캐대언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핫백 차트 톱10에 동시에 4곡이나 진입해 있다는 점인데, 사자 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4위, 조코비치가 춤췄던 소다팝이 5위, 헌트릭스의 하우 이츠 던이 9위를 기록하면서 67년 빌보드 역사상 처음으로 한 사운드 트랙에서 4곡이 동시에 톱 10에 진입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헌트릭스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최초의 K-팝 여성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인지 가상세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인데, 수많은 네티즌들이 김구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라고 댓글을 남기고 있는 기분 좋으면서도 현실인가 싶은 순간이죠. 또한 캐대언의 글로벌 파급력은 음악과 영상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캐대언 OST가 100만 장 판매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리밍이 주류인 현 시대에 물리적인 앨범 판매가 100만 장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전세계적인 캐대언 신드롬을 보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문화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문화평론가는 캐대언이 서구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아시아적 가치와 미학을 성공적으로 침투시킨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캐대언이 단순히 서구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어필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캐대언의 성공은 앞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국 국적의 캐대언 제작진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대폭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 캐대언이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소프트 파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캐대언의 제작사 관점에서 보면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캐대언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캐대언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굿즈나 게임 같은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문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사업적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넷플릭스 세계 1위를 기록한 캐대언이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세워나갈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캐대언이 3억 뷰 돌파는 물론이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콘텐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대언의 성공에 힘입어 한국 문화 산업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미 에버랜드에서는 캐대언 테마존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게임화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K-팝 데몬헌터스의 넷플릭스 1위 달성과 조코비치의 소다팝 세리머니, 그리고 영국 왕립공군의 골든 연주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 문화의 위상에 대한 소식을 이슈 발전소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